주간 이어지는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20대부터 70대까지 참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최고령 조계종 후계원장 무상스님과 최연소 대불련 윤정은 중앙회장의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내부 고발 직원들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 측은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법 준수 등 정상화 노력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고창 선운사와 불교 환경연대가 녹색사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이 17번째 협약식인데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올해 3대 종교 공동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행사는 개신교가 진행하는데 코로나19로 평년처럼 큰 행사 대신 최소 인원 행사 진행과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행사로 시작된 서울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이 10번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국가무형문화재 임석환 부화장의 인생을 돌아보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해암스님이 은사인 임석환 부화장은 마음속 붓질로 부처님을 장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3주간 이어지는 만행결사 자비순례에는 8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참가자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길 위에 선 최고령, 최연소 순례자의 다짐을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밤하늘 달빛 아래로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갑니다. 자연도 잠든 이른 새벽, 빼곡하게 들어선 텐트 사이로 사부대중이 분주하게 떠날 채비를 합니다. 긴 시간, 먼 거리를 꾸준히 걸어야 하는 만큼 준비운동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이번 자비순례에는 80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했는데 20대 대학생 불자부터 70대 어른 스님까지 참가자 연령대 폭이 매우 넓습니다. 지난 여름 3박 4일 예비순례에 동참해 삼복더위와 장마를 이겨내며 자비순례 참가 의지를 불태운 조계종 후계원장 무상스님은 최고령 순례자입니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가 담긴 인도 성지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걸어서 순례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자비순례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도 성지를 여러 번 갔을 때 그때는 뭐 차 타고 다니니까 그때 차 타고 다니는 어느 스님 한 분이 보행을 하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만 한번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종로에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러네요. 마지막 오늘 한번 풀고. 무상스님은 이번 순례에서 사판 소임을 자주 맡아 이판의 수행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한 과거를 참회하고 내 생애라도 제대로 된 이판승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70세가 넘은 세납에 순례 참가를 만류하는 도반들도 있었지만 스님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지금 사실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저희 같이 정진하신 분들이 다 내 걱정을 해주시고 하니까 또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신심도 더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비순례 최연소 참가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윤정은 중앙회장입니다. 윤정은 회장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순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이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신청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 불자들에게 누구나 마음만 내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순례에 나섰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에 이렇게 대구에서 서울까지 500km라는 긴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한다는 게 막 흔치는 않은 기회잖아요. 그래서도 있고 또 청년 불자도 해낼 수 있다.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정은 회장은 이번 순례를 통해 전국 대학생불자 연합체인 대불련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대학생불자들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많은 청년 불자들이 이걸 보고 대불련이라는 단체의 중앙회장이 저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대불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청년 불자들이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서원을 가지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마음으로 길 위에 선 순례자들이 결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3주 뒤 어떤 울림을 전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내부 제보 직원들이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 측은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법 준수 등 정상화 노력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고발 직원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내용 등 제기된 의혹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의 폭력까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11일 할머니 세 분의 힐링카드로 1시간여 만에 약 1,000만 원이 지출됐다며 의료카드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약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빙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동일한 시간에 오후에 할머니 세 분의 카드로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광주시와 태촌면에서 몇백만 원이 잇따라 지출됐고 모두 할머니를 위해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상화 추진위의 주장입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양한석 씨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폭행 의혹에 대해 추석을 맞아 어머니 묘역을 방문한 자신을 일본인 직원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자극해왔고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유가족이 핸드폰으로 머리를 맞고 허리 등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0분 동안 신랑이를 하면서 싸웠어요. 성묘하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일본 사람 앞세워가지고 괴롭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나이가 지금 74인데 그 아들 같은 애들한테. 정상화 추진위는 이 외에도 기관카드 무단 사용, 횡령과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현황을 밝히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나눔의 집 우용호 원장은 다시 한번 유감과 사과의 입장을 전하며 투명한 운영과 관련법 준수, 조직 운영과 노무관리 만전 등 정상화 노력에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인과 시설의 운영을 분리하고 외부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법인 운영, 후원금 관리, 행정, 인사 등 모든 분야를 법인과 외부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설립 정신에 기반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과 존엄성 회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이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횡령과 명예훼손 등 내부 고발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과 추가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나눔의 집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썩지 않는 플라스틱류가 바다에 버려져 지구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사찰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불자들에게 경각심을 알리는 환경 캠페인에 고창 선운사가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교구 본사 중 첫 번째인데요. 협약식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가운 가을 햇볕에 녹음이 점점 빨갛게 타들어가는 고창 선운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어제 이곳을 찾았습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스님을 비롯한 유정길 운영위원장 등 활동가들이 점점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녹색 사찰운동 협약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려움들 잘 극복을 해 나가려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찰이 먼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녹색 사찰 운동은 2018년 고향 금륜사를 시작으로 춘천 봉덕사까지 총 16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비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빈 그릇 운동 등 총 5가지 규칙을 세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운동 캠페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실천하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건 여기 있는 것은 5가지입니다.
일단 이 5가지 먼저 해보자 하는 거죠. 가장 심플하게는 일단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특히 선운사는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중 최초로 동참해 다른 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선운사는 앞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찰은 물론 신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자들의 가정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비닐봉투 사용을 또 줄이는 이런 녹색 사찰 문화가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녹색사찰운동 협약을 체결한 선운사. 불살생을 통해 모든 생명과 자연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올해 3대 종교 공동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평년처럼 큰 행사를 준비하는 대신 최소 인원 행사 진행과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조계사 앞마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사회적 경제 3대 종교 공동행사. 각 종교 대표자들이 뜻을 모아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기업과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행사입니다. 불교계 사회적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과 사회적 경제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3대 종교 공동행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대 종교 공동행사는 매년 주최를 번갈아가며 진행하는데 지난해 불교가 조계사 경례에서 성황리에 마쳤고 올해는 개신교, 내년은 가톨릭이 맞습니다. 작년 평가가 너무 저희가 굉장히 좋았어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불교의 특성상 잘 알리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묻혀있는 거를 좀 발굴해서 좀 이렇게 알리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되면 스님들께서 많이 보시니까. 사회적 경제 3대 종교 공동행사는 오는 22일 종로에서 진행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중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계 사회적 기업 활성화 노력을 격려하며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고 가톨릭 유경촌 주교와 이홍정 목사의 축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종교계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불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박주원 본부장은 불교계 사회적 경제를 위해 씨앗을 뿌린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그 결실이 오고 있다며 템플 셰프 등 성공 사례를 꼽았습니다. 불교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강점을 살려 사회적 환원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사찰 경제까지 보탬이 돼 스님들의 컨설팅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행과 관련된 소규모의 템플 스테이하고 그다음에 사찰 음식 도시락. 요즘에는 이제 도시락가 온라인이니까 그리고 명상, 참선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시켜서 현재에 맞는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3대 종교 공동 행사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가치가 사회 저변에 퍼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서울 조계사 경내 곳곳이 국화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10번째를 맞은 국화향기 나눔전이 개막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염원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조계사가 형형색색의 국화로 물들었습니다. 거대한 공룡 국화 조형물이 경내에 자리 잡았고 선제 어린이는 국화꽃으로 앙증맞게 단장했습니다. 핑크뮬리는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합니다. 오늘 기도도 좀 할 겸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꾸며놓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꾸며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가을 분위기도 엄청나고요.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까지 또 어린이들의 대통령인 뽀로로와 나라라 슈퍼보드 만화 캐릭터 등 다양한 국화 조형물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만듭니다. 불자와 시민들은 사진에 담아내느라 여념이 없고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 부처님 세계 같고 도량 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항상 답답하고 지금 와서 찾아봐도 이렇게
해마다 다 틀리게 하니까는 너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올해로 10번째 열리는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 도농 상생을 위한 행사로 시작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자와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염원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조계사의 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코로나를 이겨낼 10월 국화 향기를 가득가득 실을 수 있게 조계사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때 우리 절 조계사로부터 퍼져나가는 국화 향기가 조계사 신부님들은 물론이고 종로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전역에 가득 퍼져 코로나 우울이며 코로나 불면증이 모두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10월 국화는 10월에 핀다더라를 주제로 열리는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은 다음 달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흔히 인간문화재의 삶을 일컬어 극한의 수행이 빚어낸 산물이라 표현하는데요. 한국문화재재단이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기능 보유자 임석환 씨의 인생을 돌아보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안막에 거친 무대 위로 불화 작업의 원만 회양을 향한 스님들의 송주의식이 봉행됩니다. 커다란 화선지에 앉은 장인의 섬세한 붓끝은 예술혼으로 가득하고 조금씩 드러내는 지장탱화의 모습에 부처님 가르침이 피어오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 보유자이자 지난 2006년 초대 불화장으로 인정받은 임석환 씨. 약간의 나이에 상경한 그는 서울 진간사와의 인연으로 초대 단청장 해각스님 아래에서 꿈에 그리던 단청을 수확하게 됩니다. 초보자에게 주어진 일은 작은 것이었지만 붓과 몸은 언제나 일치했고 촛불의 의지에 이불을 뒤집었으며 연습에 매진한 추억은 50년이 넘는 수행의 시작점이었다고 말합니다. 새 옷을 입고 작업을 하려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옷에다가 그냥 붓으로 막 물감 떨어진 것처럼 많이 막 여기저기다 묻혀가지고 나도 그 예술인처럼 남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는 불화장 임석환 씨의 삶을 상세히 조명하며 쌍계사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불화에 대가했던 해암 스님의 은사로 눈으로 보고 옮기는 작업인 스파를 3,000장가량 연습했고 모든 선이 하나 되는 경지와 함께 스님에게서 법통을 잇는 징표인 초광대양 밑그림을 받았다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단청과 불화에 임하는 예술인들은 순수한 수행의 목적을 둬야 한다며 완성도 있는 붓의 필력은 부처님 미소와 같은 심성과 평온함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붓질이 되겠다 싶을 때에 이제 그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죠. 뭐 불사소가 항상 이렇게 이제 목탁 소리라든지 이제 그런 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행사는 불화 점안식을 통해 대미를 장식했는데 임석환 씨가 직접 시연에 나서 아미타 후불탱화의 개안과 모발 등을 그렸고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제 전수교육조교 동희 스님의 법음이 더해지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세남방득 청량 삼세 서방 무정토 사세 북방 연안광 도량. 부처님 제자로 태어나 무한의 붓질과 48만여 시간의 엄격한 수행을 거친 불화장 임석환. 장인의 인생과 숨결이 담긴 콘텐츠는 유튜브 문화유산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치병을 위해 거행되는 천도의식인 구병시식이 영산제의 한 의식으로 지혜와 자비가 방편으로 총동원된 슬기롭고 따뜻한 의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지금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란 점에서 영산제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교에서 영가의 천도나 추모를 목적으로 설행하는 의식 중 하나인 구병시식. 치병을 위해 거행하는 천도의식인 구병시식의 목적이 퇴마가 아닌 영가를 성불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방편으로서 총동원된 슬기롭고 따뜻한 의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좀 삿스럽다.
아니면 뭐 미신의 한 종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이 구병시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또 영가를 또 일깨워주기 위한 정말 그 올바른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그 의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산제 보존회와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가 8일 개최한 제14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영산제 학술 세미나에서 정명 스님은 구병시식은 영가를 불법의 의지에 깨우쳐주고 성불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태한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위원은 불교의 질병 관계에서 균형과 질서를 강조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귀병도 인연에 의해 기멸하는 것으로 성불의 계기로 삼을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지금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크다고 홍태한 연구위원은 평가했습니다. 윤소희 위덕대 연구교수는 불교 의례에서 범패는 중국과 달리 티베트 불교와 상통하고 있다며 한국 불교 의례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산제 보존회장 운봉 스님은 14번째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영산제의 문화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가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닌 세계 모든 문화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천병이 되어 더 높이 더 멀리 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영산제 전수생인 보현 스님과 강대현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영산제 보유자인 구혜 스님은 거듭되는 세미나를 통해 영산제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혜 스님은 전통의 의식은 지키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해도 젊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절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특히 젊은 층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도 또한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산제 보존에 젊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 속에서도 영산제 보존회의 학술 세미나는 영산제의 학술적 기반을 단단히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주최하는 사찰문화 해설사 제주지역 양성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제2기 제주지역 사찰문화 해설사 양성교육이 지난 7일 탐라 성보문화원에서 마지막 강의를 끝으로 총 24강의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시작으로 불교 사상과 건축 양식, 불교 회화의 이해 등 종교와 인문학을 넘나든 강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중계 교육으로 일부 전환됐지만 높은 수준의 내용과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김보성 제주지구장은 교육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새로운 시작으로 올바른 사찰문화 전파와 포교 활동에 관심을 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도선사에 조성된 현대적 연구 위패탑 소울포레스트가 제35회 세계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8동의 현대적 개념의 유리탑으로 이뤄진 소울포레스트는 주불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개 동에 문수, 보현, 관세음 보살 등을 각각 모셨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염원하고 현세의 가족들에겐 마음의 위안을 기원하는 추모와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소울포레스트는 삶과 죽음, 전통과 현대, 추모와 예술의 영역이 교차하는 경계를 미학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울포레스트는 한국건축 윤경식 회장이 설계와 시공을 했고 디자인은 신호윤 작가가 맡았습니다. 불자인 오연재 작가가 불교 미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고려불화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오연재 작가의 고려불화 첫 번째 개인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리며 양류 관음도 등 재현작 10점과 아미타 대련도 등 창작 28점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 미술의 백미로 손꼽히는 고려불화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연재 작가는 원작에 최대한 접근해 작품을 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